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문학 11강 할 차례인데요. 3인곡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전체를 다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한 45분 동안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같이 학습 활동 해볼게요. 198쪽입니다. 자, 이 작품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다는 거 안내 여러분한테 알려줬었죠? 서사 부분에서 임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임하고 사이가 갑자기 멀어진 상황.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런 심적 고통을 말해주는 것이 서사 부분에 있었고요. 본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제시가 되었었죠? 결사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을 아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부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금방 써보도록 할까요? 영상 멈추고 여러분 써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정답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봄은 네, 그렇죠. 매화를 보내서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고 싶었고, 여름에는 옷을 지어 보내려고 했죠. 오색성 원앙금에 버여내어서 오색선을 붙여내어 금자로 제죠. 가을에는 달과 북극성을 보면서 춘광을 이러면서 나오고요. 겨울에는 인 계신 곳에 어떤 따뜻한 볕을 보내고 싶다고 그랬죠. 여기서 춘광, 여기는 여기는 청광이고 여기는 춘광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네, 매화, 옷, 그 다음에 춘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가로 1-2번으로 가볼게요. 작가가 남성인데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하는군요. 자, 여러분 먼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생각을 먼저 써보세요. 네, 항상 틀리든 맞든.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어차피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정답이 없으니까 무얼 써야 하지 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둔다면 그거는 포기죠, 포기.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냥 틀리든 맞든 우선은 자기 생각을 한번 잘 정리해 써보는 겁니다. 네, 적성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같이 생각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얘기해준 부분도 이미 있고요. 그 저번 시간에 네, 이 지금 시조가자가 임과 지금 멀어졌고 이미 약간 자신을 좀 버린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그래도 나는 임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 시대상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조선시대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시대에서는 여성으로 설정을 할 때 훨씬 더 애절하고 절실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는 뭐 남자나 여자나 이별을 할 수 있고 또 이별을 통보를 받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괴롭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라는 그 시대를 고려했을 때는 임과 임에게 그 버림받은 그 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임을 쫓고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대상이 여성일 때는 더욱더 애절하고 절실함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성 화자로 설정을 한 것이죠. 네. 그런 말이 여기도 나와 있죠. 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갈게요. 작가가 벼슬을 잃고 고향으로 내려온 뒤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작 배경을 고려 다음 구절을 담기는 의미를 써보자. 자, 작가가 벼슬을 잃고라고 했으니까 작가가 사대부 사람이고 신하였는데 벼슬을 잃었으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네, 여러분 작가 동영상 본 사람은 좀 알겠지만 무슨
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잘 나가다가 좀 어렵게 된 상황이었죠. 자, 그럼 보죠. 님에게 보내려 님 계신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뭐도 뭐이시고. 님에게 내가 손수 만든 옷을 보내려고 옷이었나요 그때? 매화였나요? 옷이었나요? 네, 옷이에요. 옷을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저기 바라보니까 산도 껴있고 구름도 껴있어서 험하긴 얼마나 험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네, 영상 멈추고 정리해보세요. 네, 여러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산과 구름은 인과 하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인데,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임과 이 신하인 나의 사이를 막는 존재는, 임금과 이 신하 정철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정철이 잘 되기를 싫어하는 그 정철과는 생각이 다른, 가치관이 다른, 또는 이익 관계가 다른 반대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임금을 둘러싼 어떤 간신들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작가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누 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추어 심산궁곡을 점낙같이 맹그셔서. 네, 이거 그 앞소절이 뭔지 여러분 보면 이 앞줄이 바로 뭔지 보면 청광을 피워내요. 네, 달빛 그 맑은 빛을 피워내요. 봉황루에 붙이고 싶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봉황루가 뭐예요? 임금 계신 곳이에요. 붙이고 싶다. 그러면 그 내가 보내주면 그러니까 누라는 게 여러분 루라는 게 뭐 경회로 이런 것도 들어봤죠? 이렇게 창문이나 문이 따로 있지 않고 뻥뻥뻥뻥 뚫린 그런 정자 같은 데를 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 위에 걸어두고 팔황은 온 세상이에요. 다 빛이에요. 깊은 산, 가파른 골짜기, 대낮같이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자, 이게 작가의 상황 같은 거 고려하면 작가는 신하잖아요. 신하라는 입장을 고려했을 때 자, 여러분 깊은 산속이나요? 가파른 골짜기요. 되게 그림자지고 어둡고 쉽게 어두워지고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이에요. 그런 곳까지 다 대낮처럼 만들어 달라. 이 얘기는 임금의 선정이 두루 살피기 어려운 곳, 나라의 법이 잘 미치지 않는 뭐 무법지대 같은 곳,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데까지도 임금님의 은혜가 곳곳에 미치길 바란다. 자, 이런 마음이 담긴 것이겠죠. 임금의 선정이 곳곳에 빠지는 곳이 없이 잘 미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낸 것이겠죠. 자,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9쪽으로 가보죠. 네,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활동이네요. 네. 자, 3인국의 형식적 특징. 가사는 사음부 연서체의 율문으로 길이는 제한이 없다. 가사 형식에 따라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비슷한 형식을 지닌 것은 전격 가사. 그렇지 않으면 병격 가사로 나누기도 한다라고 했죠. 자, 선생님이 가사가 어떤 형식, 어떤 특징, 어떤 갈래 특징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 45분 동안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선생님이 풀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3인국이 가사고 그래서 사음보를 이루고 있고 연소체가 무엇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사음보라는 것은 한 줄을 끊었을 때 4개 마디로 나눠지는 거고 연소체라는 것은 쭉 이어지는 거를 말하죠. 율문이라는 것은 음악성이 있는 글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3인국 보면 정말 길었고 네, 길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 그런 특성이 가사고요. 자, 여러분 이 3인국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해 보자고 했으니까
삼인곡도 4안보 연속체였고요. 그 다음에 전격 가사였나요? 변격 가사였나요? 자, 시조의 종장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알고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옛날에 시조 3편 배우면서 여러분이 시조 중에서도 평시조는 어떤 특징, 형시조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다 배웠기 때문에 뭐였죠? 네, 첫 번째 음보가 시조 종장의 첫 번째 음보가 3글자, 그 다음에 시조 둘째 음보, 두 번째 음보가 5글자에서 7글자까지 배치를 이루면서 파격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이 3인곡을 보면 마지막 행이 어떻게 돼 있죠?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음보가 3글자이고 날인 줄 모르셔도 7글자 배치가 돼 있어서 시조 종장의 부분과 비슷한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3인곡은 정격 가사이죠. 네. 자, 여러분, 그 다음 이어서 가로 2번으로 갈게요. 정철의 가사를 비평한 글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해 한국 문학사에서 3인곡 가치를 말해보자 라고 하네요. 여러분 영상 멈추고 먼저 이 글 읽어보세요. 이 네모 안에 있는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읽어봤나요? 자, 먼저 누가 썼죠? 김만중이에요. 김만중 서포만필이라는 글에서 지금 실려있는 그 일부를 갖고 왔는데요. 김만중 씨는 17세기 사람이에요. 17세기 사람. 그리고 그 정철은 16세기 사람이었고요.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김만중 씨는 소설을 쓴 작가예요. 약간 사대부 계층의 사람이었는데 소설도 썼던 사람입니다. 구운몽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구운몽은 실제로 만화나 이런 걸로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알 텐데요. 구운몽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시남정기라는 것도 쓴 사람이에요. 구운몽은 한문본과 한글본이 같이 전해지고 있고요. 사시남정기는 한글로 썼어요. 여러분, 그 한글이 15세기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김만중 17세기 사람이니까 한글 만들어진 지 200년이 지금 흐른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이 없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글 첫 번째 줄을 보면 우리나라 신문이 자기 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말을 흉내내어 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핵심이 나왔어요. 이 글쓴이의 핵심. 뭐다? 아니,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에 쓴 시들이 우리말로 안 쓰고 한글로 쓰지 않고 한문을 쓰고 있으니 다른 나라 말을 흉내낸 거다.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군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비판이라기보다는 지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비판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고 비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적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지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나무하는 아이들, 물 깃는 아낙네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선비들이 쓴 시보다. 왜? 선비들이 쓴 시는 중국이 하는 그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따라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고 이들은 뭐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이나 도도하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훨씬 더 순수하고 우리의 것을 고유한 것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만중이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글보다도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막 우대하거나 또 노래에 영어를 막 섞어서 막 가사를 꼭 만들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요 조선시대에 한문을 쓰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칭찬을 합니다. 간동별곡, 삼위인곡, 손미인곡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작품이 다 누가 다 창작한 거예요? 정철이 창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동별곡, 삼위인곡, 손미인곡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 진짜 공부할 게 많죠. 이분 거.
다 길고요. 되게 표현법도 다양해서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이제 문학사에는 이제 되게 유의미한 작품이죠. 자, 왜냐면 이 정철이 쓴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은 정철이 사대부 계층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문을 쓰지 않고, 한문을 안 쓴 건 아니에요. 한문을 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뭐 어미나 그리고 뭐 꼭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한글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한문이 섞여 있는 시기여서 한글을 쓴 거죠. 근데 한글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사대부 사람들이 안 썼던 이유가 그 한문을 써야 더 품위 있어 보이고 뭐 도도한 느낌이 그렇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을 좀 또 천시하는 그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몰랐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살아남는 작품은 한글로 된 작품이었는 줄 몰랐을 거예요. 네, 지금 후배들이 아주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후배들이 한문으로 된 것은 별로 취급해주지 않고 이렇게 한글로 막 섞어서 쓴 작품 이어 정도는 돼야 후배들이 배울 줄 몰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3인곡의 한국 문화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 정철은 한글의 가치를 그래도 좀 주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 정철이 장진주사라고 쓴 그 사설시조가 있거든요. 와, 그거는 거의 한글이에요. 굉장히 그건 좀 재밌어요. 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요. 자, 3인곡의 문화사적 가치라는 것은 어때요? 사대부, 그간 당시에 굉장히 권위 있고 그 높은 그 신분의 계층 사람들이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으로 시를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정철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글로 된 작품을 창작을 했어요. 자, 그럼 그 가치가 뭐겠어요? 한글로 써도 충분하게 우리말로도 아름답고 품위 있는 시를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된 문화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고 한글이 이제 우리 문학 쪽에서 더 많이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시답안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네. 주로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하던 당시에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를 우리말로 유일하게 표현한 한국 3인곡은 문학 활동의 수준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문화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물은 것이니까요. 네, 선생님 생각을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도 충분하게 아름다운 작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한글이 더욱더 문학에 많이 사용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3인곡은 충신 연주지사를 대표하는 작품, 우리문학에서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작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충신 연주지사가 무엇인지는 선생님 개념이 무엇인지 10강 관련 자료로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았고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을 사모하는 노래죠. 자, 무슨 노래가 있냐면 바로 대표적인 것은 그 3인곡, 정철이 쓴 3인곡, 정철이 3인곡이 반응이 좋았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짓고 싶고 더 자기 창작 욕구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편을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 영화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리비안의 해적 있죠. 물론 미국 영화긴 하지만 캐리비안의 해적은 인기가 좋아서 또만 그 다음 2, 3 계속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인곡도 주변 반응들이 좋았는지 아니면 이제 반응도 좋았을 거고 정수를 더 쓰고 싶어서 그 다음으로 더 강력한 작품 만들어요. 송미인곡이라고 후속편. 송미인곡은 선생님 볼 때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송민곡은 더 이 서민곡에 비해서 훨씬 그 감칠만 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송민곡도
알고 보면 충신연조지사예요. 남녀간에 막 정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충신연조지사고요. 또 또 다른 작품으로는 고려 시대 때 지은 것이라고 추정되는 작품이 있어요. 정과정이라고. 정과정. 이것은 고려 시대가 있기 전에 여러분 그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 신라 시대 때 유행했던 갈래가 향가죠. 예, 그런데 이 향가가 있고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은 고려 가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과정은 향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뭔가 고려가요 느낌도 조금 나는 그런 되게 독특한 작품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향각의 여요라고도 하는데 그 정과정도 사실은 신하가 임금한테 임금을 그리워하는 건 사실은 내가 임금한테 쓰임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얘기고 간직에 아직 내가 원하는 간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간직에 복귀시켜달라. 그래서 임금님 옆에 쓰이게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내용을 굉장히 여자가 뭐 남자를 그리워하는 내용처럼 쓴 것이에요. 그 정과정도 그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학사활동 다 했어요. 네, 선생님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찍 끝날 것 같다는 생각에 좀 이것저것 말하다 보니까 글이 아주 빠르진 않고요. 그래도 45분에 비하면 훨씬 더 일찍 끝났죠? 네,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광양시 시내를 조금만 돌아봐도 뭐 학생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PC방에 아주 자유롭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조심하려고 학교 개학도 미루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비록 이 동네 장소지만 그 누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용했는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손을 씻기에 주의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계약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모두가 잘 만나서 좀 학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도 198, 199 잘 필기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되고요. 자, 이제 계약해서 얼굴 보면서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죠. 네, 중마고에서 여러분 우리 만납시다.